대법관들이 알려진 것만 지금 2번 심리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네. 전원 합의체 회부한 그 당일날 처음 심리를 열었고 이틀 만에 2번째 심리를 열었는데 그 2번째 심리 날 이미 표결까지 끝냈다는 겁니다. 다수의 표결까지 끝냈고 그래서 지금 몇 대 몇으로 상고 기각, 무죄가 나올지 아니면 몇 대 몇으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될지 이게 지금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참 많이 예측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일희일비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또 한 번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12명의 대법관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의 지금 재판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사실 9일 만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넘긴 이후에 결론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아마 굉장히 빠른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양쪽의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황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상황을 이제 만약에 이 파기환송이라든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징후도 보면 대법원이 왜 그러면 1일 날, 즉 내일 결정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한 10일 정도 앞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민주당에 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 두 번째로는 지금 TV 생중계를 지금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고 기각 같으면 뭐 금방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TV 생중계를 허용했다는 것은 뭔가 이야기할 게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재판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는 뭔가 이 대선 전에 국민들에게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 결과를 국민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뭐 그런 정황이다라는 게 이제 좀 파기환송의 무게를 실은 어떤 정황 같고 예. 반대로 상고기각 같은 경우는 일단 민주당이 크게 지금 뭐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까 앵커도 설명하셨지만 24일 날 심리가 끝났다고 그러면 12명의 재판관, 글쎄요, 뭐 우리가 옛날에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뭐 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정보의 정보력이면 충분히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걸 보면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전망들 뭐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지금 양쪽의 어떤 이 내릴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어떤 정황 증거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파기환송의 정황 그리고 상고 기각이 날 정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혼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흥미로운 건 TV 생중계를 허용한 게 파기환송의 정황으로 좀 쪽으로 해석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이현정님 말씀처럼 다음이요. 전체 대법관 중에서 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어서 회피를 한 노태학 대법관 그리고 현직 법원행정처장이어서 현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도 지금 제외가 됐고 총 12명의 대법관이 내일 다수결로 이재명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기현 위원장님, 노태학 대법관 빠지고 천대엽 대법관 빠지고 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소위 이제 중도 보수라고 평가받는 대법관들이 10분이고 진보 대법관이라 평가받는 분이 2분이다. 이 지금 10대 2 이 구도도 내일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향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늘 선고를 앞두고는 이제 재판관의 성향에 따른 결론을 예측해 보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의미 없었지 않습니까?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한 거고요. 대법원 대법관들도 같을 것으로 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각자 의견을 냈을 것이고요. 저는 결론은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9일 안에 이 결론을 내기에는 다른 의견을 내서 파기환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12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있다거나 별개의 의견이 있다거나 보충 의견이 있다거나 하면 심리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번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결론을 냈다 그러면 거의 절대 다수의 이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
전원이 일치된 의견일 가능성이 더 매우 높아 보이고요. 아, 전원 일치다. 예,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심리기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쟁점 보고와 관련된 이 토론이 있었겠지만 깊이 있는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두 번째 쟁점이 정리가 되고 재판 연구관에서 보고된 내용이 본격 심리는 두 번째 심리 기일에 그 논의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혹시라도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이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루만 하고 끝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전체 의견이 일치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날 결론을 내고 그러면 의견을 이제 정리해서 선고 판결물만 정리할 시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해서 네. 그날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만약에 파기환송 내지 파기자판 등 다른 의견 여러 가지가 제기됐다고 하면 결국에 판결문에 그걸 또 다 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9일 안에 그런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네. 선고 역시도 선고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의 사유를 판결문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TV 중계를 허용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